제가 우리 당의 사무총장으로 와서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당의 새로운 사무실을 오픈하고 우리 당세가 확장되는 것을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우리 당이 이렇게 잘 커가고 있다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북도당이 다소 아픔은 있었지만 그 아픔을 디디고 극복하면서 이제는 더 굳건하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대한애국당의 새로운 진출을 구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어디냐? 많은 지식인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대한애국당의 사무총장으로 간다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유한국당에 같이 정치했던 과거 동료들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박태원 너 선택 잘했다. 싸울 수 있는 데 가서 싸우고 목숨 걸고 한번 사나이답게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봐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이미 2년 전부터 가시밭길을 오시고 그간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이 성을 더 굳건하고 더 높게 쌓아서 적들을 물리치고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진지를 털어내야 되는 역사적인 소명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구 집회 때 동대구역 연설에서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이 대구에 과거에 썩어 빠진 자한당 무리들이 쌓아놓은 그 허물허물한 벽돌들 다 헐어버리고 대한애국당의 틈실하고 깨어지지 않는 화강암 같은 벽돌을 하나하나 대한애국당의 벽을 대구에서 쌓아서 대구 경북에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억울한 탄핵을 반드시 잘못됐다는 탄핵을 역사에 증명하고 그분을 구출하자. 그런 의미에서 대구 경북은 책임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각 시도당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100230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 30만 집회. 또 2020, 150 2020년 총선에서는 대한민국 보수의 적자의 당으로서 150명의 의석을 가진 제1당에 대해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 반드시 물리치고 이 나라를 구하는 간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염원을 담고 뛰고 있는 것입니다.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팔아먹는 문재인 정권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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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문재인 씨는 정말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룩한 지난 70년 건국의 역사,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이룩해온 헌법에 기반한 기적적인 역사를 인정하기보다는 좌파 사관, 민중 사관으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세력이다. 이제 여러분도 그런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뉴스를 여기저기 보니까 CNN도 보고 BBC 월드도 보고 국내 방송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씨가 북미 회담 관련해서 통화를 30분 했다 이런 뉴스가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어떻게든 독재 정권을 유지해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역사의 패륜합니다. 그럼 문재인 씨는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진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독재자를 살려달라, 제재해달라, 남북의 병역에서 철도 깔아줄 테니까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권이 걸린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핵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재해주고 북한을 남북경협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다 보면 평화가 오고 뭐 이런 이상한 논리, 되지도 않는 논리 가지고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역사를 속이고 있는 문재인은 물러나라!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 광화문에서 군 난무하는 구호들 이석기 석방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무슨 김정은이 환영한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파괴되고 어려운 지경이 있는지 정말 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당의 막중한 책무와 역할이 있고 지금보다는 힘을 키워서 그들을 반드시 격파해서 이 대구 경북에서 큰 힘을 모으고 대한민국당의 핵심이 돼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고 한판 멋지게 싸워봅시다, 여러분! 제가 사무총장이니까 당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지금 숫자가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일주일에 5,000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20, 30%는 책임당원으로 이제 당비도 내는 분들인데, 저는 당원이라면은 최소한 당의 이념과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역사관, 국가관이 있어야 된다. 사상이 건장하고 품행이 발라야 된다.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주사파 독재 정권의 그 사상전에 밀려서 우리 젊은이들 교육 잘못하고 보수가 분열하고 부패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서 여기까지 밀린 겁니다. 그래서 사상이 건전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윤리와 도덕의식이 추천한다. 이런 분들이 우리 대한애국당원의 당원이 자격입니다. 다 그런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렇게 당원이 된 분들은 당직에 참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희 과거에는 당협위원장 그래 했습니다만, 조직위원장, 지금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역위원장, 앞으로 이제 그걸 심사해서 당협위원장으로 총선 후보까지 가겠습니다만, 지역위원장의 응모에서 당직을 갖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직능별 중앙 당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무슨 안보위원회, 그래서 일반위원회에 지원해서 심사활동에서 당직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후보가 돼서 우리 당직에 참여하고 당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당원들은 대의원 자격이 부여돼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투표 활동을 통해서 당의 업무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당이 창간된 지 1주년을 넘어서 2주년을 막 가는 이제 두세 달 지나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당이 이러한 측면에서 더 많은 인재들이 우리 당에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은 기본적으로 월 2,000원 이상의 기본 당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외월 안 내더라도 평생 당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이렇게 당원 당규에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도당위원장은 당원 명부 및 입당원수의 보안과 관리 책임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 또 회계 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중앙당에게 철저하게 보고를 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업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에 아직까지 윤리 규범이 없어서 제가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윤리 강령, 윤리 규범을 지금 다듬고 있는데, 많은 이제 안이 지금 모으면서 완성이 되었는데 아직은 조금 더 보강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은 다음과 같은 그런 강령을 한번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 대한애국당의 5대 강령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애국당 당원은 당의 5대 강령을 준수한다. 그 다음에 대한애국당 당원은 당과 당 지도부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대한애국당 당원은 대한애국당의 당원으로서 품위 및 품격, 긍지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대한애국당 당원은 당원 간
현행법에 의하면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는 조금 우리 당이 조금 일부 당원들이 좀 고소고발권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우리 당원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당원 간에 현행법에 의해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또 중앙당의 조정기관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또 대한애국당 당원은 욕설, 비속어로서 당원 간에 모욕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많은 당원들께서 어떤 캡처해서 화면 보내고 그런 거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속어를 쓰면서 서로 당원들 간에 싸움을 하고 이런 거를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좋은 언어로서 대화를 해서 그렇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또 대한애국당 당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당원 간의 명예훼손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전히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또 대한애국당 당원은 현행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현행법을 위반하여 당의 위신을 훼손하고 당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준법 정신도 추천해야 된다. 대한애국당 당원은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당을 비방하거나 당의 명예를 신추시킴으로써 당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국민적 지지를 상실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 당원이었다가 아주 소수입니다만 지금 밖에 가서 근거도 불확실한 그런 이상한 음해 이런 것들을 아직도 퍼뜨리고 있는 아주 극소수의 과거 당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응징해야 됩니다. 당의 윤리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만 매우 취약합니다. 시간도 많이. 왜냐하면 우리가 성스럽게 짓고 있는 대한애국당이라는 아름다운 성을 파괴하고 흠집을 내고 있는 그들을 누가 혼내야 돼요? 바로 그 집을 짓고 있는 우리 당원들이 그들을 꾸짖고 못하게 말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사무총장으로 취임하고 가장 머리 아프고 힘든 임무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중앙당 당직자가 그거에서 대처하는데 당원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꾸짖고 응징하고 사실이 아닌 잘못된 그런 말로써 어떤 때는 우리 저 대표님을 음해하는 이런 자들도 있어요. 전혀 사실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혼내주십시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이 당세가 확장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서명대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최고위원회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명대를 200군데를 가장 활성화시킬 때 우리 당연히 100만 당원도 되고 더 넘었겠다. 그래서 서명대 운영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명대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커튼으로 가리더라도 서명대 운영판을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체크를 해라. 어디가 활성화되고 어디서 하고 안 하고 있는지. 지금 한 120, 30군데 서명대가 유포돼서 등록은 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아주 잘하는 곳 30여 군데 빼놓고는 조금 뜸하게 하는 곳이 많다고 그래서 서명판을 아예 만들어 놓고 커튼으로 가려 놓더라. 우리만 보더라도 매일 점검하고 한번 통화를 해봐라. 이런 지시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서명대를 통한 우리 당원 배가 운동에 여러분들이 좀 전력을 좀 다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당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인 무죄숙방 운동본부하고 같이 입당 저하고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님 그 석방을 원하는 그 서류를 같이 이렇게 나란히 받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이 저희 당을 이끄는 굉장히 큰 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지금 이번 주도 내일하고 모레 경남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바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필드에서 진지구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좀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서명대를 운영하는 우리 팀원들께서는 그 개인정보 통신보호법 위반이 안 되도록 엄격하게 정보를 관리하고 또 일반 당원에 대한 허위 입당 기재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없도록 철저히 문서를 관리해야 되겠다. 받을 때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입당 및 서명지는 중앙당에 송부를 해서 중앙당에서 관리를 좀 하는 걸 원칙을 하고 입당 후에도 지속적인 당원 관리를 통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고 당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개인정보사항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법에 처벌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 입당원서를 카피해가지고 집에 보관하고 그런 거는 만약에 누가 신고해서 적발이 되면 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거를 모르고 어떤 당직자분들이 막 갖고 다니고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유명해 주시고 그 복자 서명대를 하실 때 복자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하고 언어도 좀 품격 있는 언어로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는 그런 서명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는 이제 서명대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신분증도 이렇게 발급해가지고 앉아서 받는 것도 있지만 노인회관, 시민회관 등을 찾아가서 하는 찾아가는 서명대 적극적인 공략을 하는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현재 운영되는 서명대를 200% 상승을 목표로 하여튼 200기까지 올해 안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죠? 네!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서명대를 시작하는 팀에는 아무튼 시도당을 통해 텐트 2개, 테이블 2개, 당기, 태극기, 기대, 기타 여러 가지 다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통일된 USB 그 홍보 내용, 또 대표님 연설 내용, 당에서 구호하는 거 이런 거를 지원하면서 통일되게 된 서명대를 깔끔하게 컨텐츠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도 이슈별로 이렇게 내려보내가지고 중앙당과 지방의 우리 시도당 그리고 서명대가 혼연일치가 돼서 같이 투쟁하는 그런 하여튼 체제를 한번 구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우리 대한애국당이 지금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 보시다시피 살인적인 일정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애정으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3.1절 집회는 정말로 물론 2월 27일, 28일 미국 회담 결과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추측기는 70%는 문재인 좌파 정권은 그 결과를 기반으로 과거에 그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북한하고의 연방제 선언 내지 북한 인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상한 행사를 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1절 집회는 버스가 5대 왔던 데는 20대 오고 5배 이상이 확대해가지고 광화문을 우리가 점령해서 못된 행위로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이 주사파 세력들 길을 반드시 꺾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옳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대한애국당에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혼을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산하에간 영령들이 저희들 옆에 있고 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저희들 옆에 있습니다. 의석이 한석이라고 이길 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애국당을 해서 쏟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와 그리고 우리가 서울역에서 광화문에서 외치는 목소리들이 이제 서서히 이 썩어빠진 기득권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하고 있지만 목소리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되면서 저희 당이 대한민국 보수의 적자로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애국당의 어떤 본산 같은 이 대구 경북에서 더 불꽃을 활활 붙이고 또 타 시도당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당원 배가운동 이 당세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또 저희들이 많은 재원도 필요합니다. 당비도 좀 많이 내고 이래 해가지고 우리 대한애국당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이런 일을 했다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또 유네스코에 이미 기록화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세웠잖아요. 110자 태극 집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손자라든지 아들보다 이런 일을 하고 나중에 내가 나라를 물려준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훈굴쇄신하고 이순신 장군의 사직생 정치로 그렇게 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